M240i입니다. 오늘 좀 톤 다운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브라질전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질렀더니 지금 목이 소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다 갈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고막을 위해서 오늘 좀 부드럽게 낮은 톤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동차 매니아들한테 정말 굉장히 많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런데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거에 비해서 또 많이 팔리질 않았어요. 길에 잘 돌아다니질 않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궁금했던 차량인데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M240i는 오리지널 M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해서 무슨 M 퍼포먼스, AMG 라인, S 라인 그런 디자인 껍데기만 바꿔놓은 차냐라고 하면 그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BMW의 이 족보가 좀 약간 좀 꼬여서 좀 점점 이게 개족보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BMW 차량들의 족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맨 처음에 BMW가 무슨 생각이 있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얘네 지금 아무 생각이 없고 얘네도 지금 내부적으로 많이 복잡한가 보다 라는 생각이 최종적으로는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BMW가 족보가 계속 꼬이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파생 모델들 가지치기를 좀 많이 해서 조금 더 이 촘촘한 그물을 시장에 던져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모아보자. 결국은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 E 시리즈도 존재하지 않았고 4 시리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E92 M3 그 차만 보더라도 M3인데 쿠페잖아요. 그리고 BMW가 그 E92 M3가 단종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문짝 4개, 세단은 폴스로 가고 그리고 문짝 2개, 이제 쿠페들은 짝수로 간다, 모델 네임을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이제 짝수 모델에 그란쿱이라는 이름을 막 또 갖다 넣어가면서 짝수는 문짝 2개 다의 공식이 깨지면서 이제 그란쿱이 이제 막 또 짝수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리즈도 원래는 1 시리즈 안에 있다가 문짝 2개짜리 모델들이 2로 짝수 모델로 바뀌면서 여기로 넘어온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BMW가 이 짝수 모델 안에서도 같은 이 시리즈 안에서도 문짝 4개짜리와 2개짜리의 플랫폼 자체를 다르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리뷰했던 M235i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뼈대 자체를 미니랑 공유를 해요. 그럼 당연하게도 엔진도 미니에 들어가는 그 4기통 300마력짜리 엔진을 사용을 하게 되고 미션도 미니에 들어가는 그 아이싱 8단 미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전륜 베이스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쵸, 터보렉이 미니보다 더 심해진 느낌이어서 이거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타고 다니라고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깠던 제가 또 당시에 잠깐 또 이제 윤석노는 BMW 까다 이런 얘기가 좀 한참 또 돌 정도로 좀 엄청나게 깠던 차인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G-Body CLAR 플랫폼,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BMW 3 시리즈 M3, M4에도 사용되는 그 플랫폼을 그대로 함께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후륜 베이스고요. M235i와는 다르게 엔진도 M340i에도 들어가는 B58 직렬 6기통 엔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제 앞으로 BMW는 앞에 2자 하나 붙었다고 해서 BMW의 작은 차에 후륜구동 재미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몇 년 더 지나고 나면은 이 시리즈 안에 무슨 SUV도 만들어 놓을 기세야 이거. 아무튼 BMW가 요즘에 족보가 좀 이렇다는 거. 근데 전기차만 보더라도 아시잖아요. SUV들 보면 제가 그 승차감 좋다고 맨날 칭찬하는 iX50 있죠. 걔는 그냥 모델명이 iX야. 근데 X3를 전기차로 만든 건 iX3야. 그럼 iX5는 또 따로 나오는 건가? 그건 아니래. 이건 짝수는 문짝 2개라 그러더니 또 그랑쿱이라고 4개짜리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이 시리즈에는 그 액티브 투어러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 BMW 같은 경우에는 이 앞 숫자만 보고 어떤 모델이구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이 M240i 리뷰는 M235i와 어떻게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요 같은 사이즈에 제가 진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M2와 비교해서는 어떤지, 그리고 한 체급 위에 M340i와 비교해서는 어떤지 요거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다려? 사지마! 렌트해!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진짜 정말 갈 때까지 다 간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가속력 얘기가 아닙니다. 변속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 M2 컴페티션 리뷰에서 이제 이 차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우리는 MDCT를 볼 수 없다. 이제 다음 M2부터는 오토 미션을 쓴단다. 말이 되냐? 그리고 나서 M3, M4를 실제로 타봤더니 야, M3, M4에 ZF 8단 넣고서는 변속 충격 하나도 없고 변속은 너무 빠르긴 한데 부드럽기만 하고 이게 빠른 건 알겠는데 무슨 운전 재미가 있으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변속될 때 다시 한번 화면의 떨림을 느껴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차는 오토 미션이 들어간 차입니다. 물론 그냥 오토 미션이 아니라 ZF 8단 오토 미션이죠. 그리고 이 ZF 8단 오토 미션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진짜 뭐 한두 끝도 없는데, 일단 ZF는 이 8HP로 시작하는 이 코드네임의 미션을 후륜구동 베이스의 1 시리즈부터 12기통 600마력 럭셔리의 끝판왕 롤스로이스까지 뒤에 코드네임만 다를 뿐 세부적인 모델명은 다르지만 이 8HP 미션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차량에 공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 ZF 8단 미션이 얼마나 똑똑하고 변속이 빠르고 동력 손실이 또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토 미션임에도 듀얼 클러치 미션 뺨 때리는 그런 좀 막 직결감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 변속의 느낌을 고의적으로 만들어내서 이렇게 세팅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신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예로 BMW가 오리지널 M 차량들의 최초로 ZF 8단 미션을 적용한 게 지금 현행 팔고 있는 G바디 M5입니다. 그리고 그 G바디 M5를 타보면 물론 DCT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그에 필적하는, 그리고 진짜 운전을 할 때 이 변속의 느낌이 이 운전하는 사람의 아드레날린을 진짜 자극할 수 있는데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그 똑같은 미션을 갖다가 롤스로이스에 갖다 넣잖아요. 진짜 운전하면서 내가 진짜 이 차가 변속을 언제 하는지 한번 느껴봐야겠다 라고 온몸에 진짜 촉각을 곤두세운 다음에 운전을 하면서 이 차가 변속이 되는 거를 느껴보려고 RPM이 왕 올라갔다가 왕 이걸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내가 집중을 하고 조용한 곳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그거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세팅도 해요.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그 정도의 부드러운 변속을 만드는 그런 세팅도 합니다. 하나의 미션을 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블랙 배지 모델들은 그나마 좀 이제 스포츠성이 가미된 모델들이어서 그나마 그 블랙 배지들은 이제 뭐 소리로 듣는 이제 배기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속이 됐구나 라는 거를 느끼지만 일반 노멀 모델들은 진짜 변속되는 거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여기 얘네 클러스터에 RPM도 안 나오잖아. 아무튼 ZF 8단 미션은 그런 미션이에요. 그리고 M5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ZF 8단이 들어가면서 기존 F바디 M5 때 그 저속에서 말 타는 거 그거 다 없어지고, 그거 다 없어진 상태에서 내가 운전을 부드럽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또 한없이 부드러운 운전이 가능해지는, 그리고 내가 좀 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또 재미있는 변속감까지 만들어주는데 그런 세팅이 됐기 때문에 와, 이게 M에 와서 ZF 오토미션을 쓰는 게 이 미친 미션 덕분에 그게 오토미션이 나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M5 같은 경우도 ZF 미션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모델이 아니었나 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문제는 M3, M4였죠. 이 신형 M3, M4가 M5 다음으로 이제 ZF 8단 오토 미션이 들어가서 나온 M카인데 M5와 전혀 다른 세팅을 보여줬었죠. 너무 부드러운 변속을 만들어 놓은 거야. 변속 충격이 없어. 물론 변속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이렇게 변속을 때릴 때 운전자가 이 변속의 타격감을 느껴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다 보니까 와, 이거 뭐 너무 차가 빠른 건 알겠는데 이게 이 차는 재미가 없단 말이 이제 나왔었던 거죠. 이 차 이거 너무 다 알겠는데 재미가 없다. 야, 단순히 그냥 빠르기만 할 것 같으면 전기차가 더 빠르지 않냐,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 M240i를 탄 거예요. 그리고 이 M240i를 타면서 이제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방금 제가 결론을 좀 미리 보여드렸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우선 M5 컴페티션에서 보여주는 이 ZF8단이 만들어내는 그 변속 충격보다 한 30%는 더 강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M340i 있죠. 얘랑 지금 같은 미션에 같은 엔진에 같은 40i 라인업으로 출시된 뭐 거의 이 녀석의 뒷문짝이 있는 버전이라고 봐도 뭐 무방한, 둘이 몸무게 차이도 뭐 1-20kg 밖에 안 나요. 그리고 심지어 전폭은 3 시리즈보다 얘가 더 넓어요 지금. 근데 그 M340i의 변속 느낌보다도 지금 얘가 훨씬 더 스포티하고 훨씬 더 재밌습니다. 우리가 M2를 운전하게 되면은 자꾸만 의도적으로 이제 고RPM을 쓰게 되거든요. 고RPM. 그리고 이렇게 고RPM을 쓰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소리도 있지만 고RPM에서 이 변속을 느끼기 위해서 왕 하고 올린 다음에 딱 한번 때리는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와중에 들리는 모든 기계적인 사운드, 엔진의 필링, 차량의 거동, 그리고 이 한몸 뚜아리 같은 이 느낌, 그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이제 그 차가 미친 운전 재미를 만들어주는 차가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차가, 이 M240i가 그 M2 운전할 때 그 사람을 자극시키는 그 포인트, 네, 그걸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M2의 MDCT랑 비교를 한다면 걔보다 변속 시에 타격감이 뭐 한 20% 정도 그냥 빠지는 느낌? 그리고 출력도 뭐 한 그냥 한 20% 뭐 실제로도 한 그 정도 빠지긴 하지만 운전을 해봐도 그냥 뭐 한 그 정도 살짝 빠지는 느낌? 변속감도 가속감도 한 20%씩 M2에 비해서 좀 빠지는 느낌인데, 이게 그냥 빠지고 만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등가 교환이 좀 있었어요. 그냥 너는 M240i니까, 물론 지금 F바디 이제 구형이 된 M2와 비교를 하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F바디 M2랑 비교했을 때 단지 그렇게 빠지는 구성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걔네가 조금씩 빠지는 대신에 어마어마한 걸 얻었는데, 다름 아닌 4륜구동입니다. 자, 어제 축구했죠. 네, 그 브라질전 다음날 눈 많이 온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땅바닥에 염화칼슘이 아직 많고요. 자, 그리고 지금 기온도 4도입니다. 4도. 이런 상황에 이 정도 코너는 그냥 뭐 고RPM에 걸고 이 BM 직렬 6기통 엔진의 이 회전을 느끼면서 때로는 급차선 변경도 좀 해가면서, 자, 지금 이 날씨에 눈 오고 염화칼슘 뿌리고 이 펀카를 타면서 변속감을 느끼면서 고RPM에 걸고 엔진의 필링을 느끼면서 배기 사운드를 들으면서 팝콘 소리를 좀 들어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기에 정말 아무런 부담이 없는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A45AMG를 그렇게 극찬하는 이유가, 솔직히 A45AMG 운전 정말 잘하시는 그 강뱅이 드라이버님 같은 분들이 타시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재미없는 차일 거예요. 너무 재미없는 차일 거야.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나도 밟고 싶고, 나도 속도도 느끼고 싶고, 나도 다 하고 싶은데 내가 사람이 못하잖아. 사람이 컨트롤 못하는데. 그러면 차가 최대한 똑똑하게 안정적으로 기본 바탕을 다 깔아주면서 운전자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악셀, 브레이크, 스티어링만 해도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때로는 데일리 펀카를 고르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A45 AMG는 그냥 뭐 터보렉도 없지, 뭐 400마력에 4륜구동에 디퍼렌셜 다 들어가 있고, 코너에서도 탈출하면서 그냥 악셀만 밟았다 하면은 그냥 쫙 치고 나가지, 안 미끄러지지.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얘가 이제 굳이 따지자면 A45 AMG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M2만 하더라도 지금 이 날씨에 이렇게 편하게 못 쏴제 끼고 다녀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M2에 비해서 출력도 좀 빠지고, 뭐 DCT가 아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그 M DCT에 비한다면은 변속감도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충분한 변속감과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얘는 이런 날씨에도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편하게 빠르게, 진짜 그냥 이 조그만 이 제가 펀카의 기준이라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운전자가 안에서 딱 차를 바라봤을 때 이 A필러부터 A필러 요 사이에 내 차가 얼마나 조그맣게 이렇게 탁 떨어져서 들어오느냐, 이게 운전을 하면서 정말 굉장히 큰 재미의 요소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금 사이즈에 있어서도 사실 뭐 완벽하고요. 기존 M2에 비해서 분명히 커졌다고는 하는데 뭐 이렇게 엄청 커진 느낌은 안
안 들어요. M3, M4 탔을 때처럼 막 꽉 이렇게 커진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해보더라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 고카트 필링, 진짜 빨리 쫙 달리다가도 내가 옆으로 차선 변경을 딱 했을 때 앞에 먼저 들어가고 뒤에 따라 들어오고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진짜 딱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탁탁 움직여주는 그 느낌. 네, 뭐 그 느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40 라인업들이 지금 다 공통적으로 M 디퍼렌셜이 들어가죠. M 디퍼렌셜이 별게 아니라 LSD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LS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금처럼 한번 훅 털리는 느낌이 난다 하더라도 드드드득 하면서 출력 제한이 걸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빠른 코너 탈출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지금 스포츠 모드 기준으로는 코너 탈출할 때의 느낌이 뭐 사륜이어서 좀 답답하다라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얘는 이렇게 빡세게 운전을 할 때 앞쪽 트랙션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뒤쪽 LSD에 조금 더 M 디퍼렌셜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실어주는 느낌? 그래서 LSD가 코너 탈출할 때 뭐 미끄러진다 싶으면 양쪽 동력 배분 묶어가지고 코너 탈출은 빠르게 출력은 뒤쪽에다가 쭉 주면서 앞쪽은 그냥 진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그냥 서포트 정도만 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후륜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 운전자들 중에서 공도에서 편하게 데일리로 즐기고 다니실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 출력에 요 정도 배기음에 요 정도 변속감에 그래도 4륜구동으로 이 정도 트랙션은 좀 짱짱하게 잡아줘야 좀 편하게 재밌게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하면서 이렇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터보렉 그런 거 없고요. 진짜 요 4,000에서 한 5,500 사이 요 구간 RPM 왔다 갔다 하면서 째고 다니는 요 맛이 참 너무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뭐 뒷자리가 너무 좁기는 한데 아이들은 일단 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밥 먹으러 갈 때 직원들 같이 타고 갔었는데 170 이하 성인들은 머리 안 닦고 탑니다. 저희 회사에 170 이하가 이번에 보니까 3명이나 있더라고요, 저 포함. 직원들을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저도 타봤는데 승차감이 EV6 GT 같은 차는 제가 일단 승차감에 이제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는 일단 단단한 건 둘째치고 좌우로 올라오는 롤이 너무 심해요. 막 진짜 좌우로 너무 띠용띠용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로드 노이즈와 이 아주 잔요철들을 이제 큰 진동을 만들어서 위로 올리는 잔진동을 걸러내는 능력이 너무 좀 떨어지는 차여서 이거 데일리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잔요철들이나 좌우로 발생하는 이런 도로에서 이런 데도 지금 다 좌우로 롤이 있거든요. 좌우? 방금도 엇박자로 탁탁 떨어지는 곳인데 그냥 부드럽게 치고 넘어요. 다만 얘는 또 EV6 GT랑은 다르게 방지턱이 좀 약해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질 때 있죠.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쿡 하고 좀 이렇게 박는 느낌이 좀 있어서 뒤쪽이 좀 유난히 그래요. 뒤쪽이. 그래서 요것만 좀 감안하시면은 데일리도 가능하다. 배기음이 차주분이 좀 살살 운전하셨는지 가면 갈수록 지금 제가 가지고 와서 지금 가면 갈수록 좀 커지고 있는데 살짝 들려드리면 그 M 특유의 좀 그 걸걸대는 사운드도 있고 팝콘 뭐 이렇게 막 경박스럽게 막 벨로스타인처럼 막 따닥따닥따닥 막 이런 소리 안 나고 그냥 두두둑 이렇게 좀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팝콘 소리 잘 나주고 M3, M4 때 진짜 이거 BMW가 너무 암울하다. 이거 얘 어쩔라 그러냐 이거 M DCT 빼고 그러니까 포르쉐처럼 DCT 8단 개발하고 DCT 4륜 묶고 해가지고 계속 듀얼 클러치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 이게 이게 그냥 빠르기만 하지 이게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M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좋네요. 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사라고 하면 살 거냐? 안 삽니다. 일단 전 차 디자인이 나름 중요한 사람인데 이 차의 뒷모습은 앞은 괜찮거든요. 앞은 나름대로 뭔가 좀 이렇게 좀 근육질도 좀 보이고요. 앞은 좋아요. 앞은 좋은데 뒤가 일단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이렇게 다 양옆으로 이렇게 이러고 있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줬다고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M2
M2에 그 M 퍼포먼스 파츠까지 다 붙이고 위에 스포일러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까지 보고 나니까 조금 괜찮은가 뭐 싶기도 한데, 여전히 저는 이게 양쪽으로 다 이렇게 흘러내린 것 같은 저 디자인은 참 저게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네, 사실 분들은 뭐 또 사시겠지.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도 재미있으셨다면 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